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김유정의 단편 정조와 꽁트 같은 소설 옥토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손학비를 비롯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봄봄, 동백꽃 등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두운 현실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김유정 지음 정조. 주인아 씨는 행랑어멈 때문에 속이 썩을 대로 썩었다. 나가라자니 그것이 고분이 나갈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두고 보자니 괘씸스러운 것이 하루가 다 민망하다. 어멈의 버릇은 서방님이 버려놓은 것이 분명하였다. 아씨는 아직 이불 속에 들어있는 남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는 아침마다 졸랐다. 왜냐면 아침때가 아니곤 늘 남봉피로 쏘다니는 남편을 언제 한번 조용히 대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나마도 어제 밤이 새도록 취한 술이 미처 깨질 못하여 얼굴이 벌거니 늘어진 사람을 흔들며 여보 자우? 벌써 10점 반이 넘었수. 기운 좀 체리우. 하고 말을 붙이는 것은 그리 정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서방님은 그 속이 무엇임을 지레 눈치채고 눈 하나 떠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술에 골아서 못 들은 적도 태반이지만 간혹 가다간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그렇게 큰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못 들은 척하였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재물에 더 약이 올라서 이번에도 설마 하고는 아니 여보, 일을 저질러 놨으면 당신이 어떻게 처치를 하든지 해야지 않소? 글쎄 관도 다 듣기 싫으니 하고 그제서야 어린 우은 소리로 눈살을 찌푸리다가 듣기 싫으면 어떡하오? 그 꼴은 눈어리가 시어서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일어나 하면 했지 그래. 주인을 소나기에 넣고 휘두르려는 이따위 행난 것도 있단 말이유. 글쎄 듣기 싫어. 이렇게 된통 호령은 하였으나 원래 뒤가 딸리고 보니 슬쩍 돌리고 어서 나가 아침이나 차려. 난 세상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내쫓든지 치갈하든지 하고 말끝이 그만 살며시 뒤둥그러지며 어쩌자고 글쎄 행난걸. 아 주둥아리 좀 못 닥쳐? 여기에서 드디어 남편은 열병든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와 동시에 놋재떨이가 공중을 날아와 벽에 부딪고 떨어지며 쨍그렁하고 요란스러운 소리를 낸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서방님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징글징글한 기억을 어떻게 털어버릴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기는 아내를 더 짓거리게 하였다가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 겁도 나거니와 만일에 행랑어멈이 미닫이 밖에서 엿듣고 섰다가 이 기맥을 눈치챈다면 그는 더욱 우자스러운 저의 몸을 발견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아내가 밖으로 나간 뒤 서방님은 멀뚱히 앉아서 쓴 침을 한번 삼키려 하였으나 그것도 잘 넘어가질 않는다. 수전증 들린 손으로 머리맡에 냉수를 쭉 켜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다시 눈을 감아보려 한다. 잠이 들면 불쾌한 생각이 좀 덜어질 듯 싶어서이다. 그러나 눈만 뽀송뽀송할 뿐 아니라 감은 눈 속으로 온갖 잡귀가 다 나타난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톱을 길게 늘인 거지 귀신, 뿔돋친 사자 귀신, 치렁치렁한 꼬리를 휘저으며 낄낄거리는 여우 귀신, 그 중의 어떤 것은 한짝 눈깔이 물커졌건만 그래도 좋다고 아향을 부리며 아이 서방님 하고 달려들면 이번에는 다리팔 없는 오뚜 귀신이
저쪽에 덩그러니 앉아서 요 녀석 하고 눈을 똑바로 뜬다. 이것들이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원바탕은 한바탕이리라. 에이 망할 년들. 서방님은 진저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 앉아서는 권련에 불을 붙인다. 등줄기가 선뜩하며 식은땀이 홍건히 내솟는다. 그것도 좋으련만 부엌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악을 쓰는 걸 보면 또 행랑어문과 말시비가 되는 듯싶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자넨 그래 기어다니나? 하니까 전 빨리 다니지 못해요. 하고 행랑어멈의 대퉁스러운 그 대답. 서방님도 행랑어멈의 음성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사지가 졸아드는 듯하였다. 그리고 내 뭘 보고 그랬던가. 검붉은 그 얼굴, 푸르딩딩하고 거칠한 그 입술. 그건 그렇다 하고 찝찝한 짠지 냄새가 획 끼치는. 그리고 생후 목물 한 번도 못 해봤을 듯 싶은 때꼽 긴 그 몸뚱아리는 에이 취해. 내 뭘 보고. 술이다 술. 분명히 술의 작용이었다. 하고 또다시 애꿎은 술만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 하여도 그날 밤 지냈던 일이 추악한 그 일이 저절로 머릿속에 빙글빙글 도는 것이다. 과연 새벽녘 집에 다다랐을 때쯤에 해서는 하늘 땅이 움직이도록 술이 잠뿍 올랐다. 택시에서 내려 엎으러지고 다시 일어나다가 옆집 돌담에 부딪혀 면상을 깐 것만 보아도 취한 것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대문을 열어주고 눈을 부비고 섰는 어멈더러 왔나? 하다가 아직 안 왔어요. 아마 며칠 묵어서 올 모양인가 봐요. 그제야 안심하고 그 허리를 콱 부둥켜 안고 행랑방으로 들어간 걸 보면 전혀 정신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왜냐면 아침나절 아범이 들어와 저 살던 고향에 좀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것을 정말 취한 사람이면 생각해냈을 리가 있겠는가. 허나 년의 행실이 더 고약했는지도 모른다. 전일부터 맥없이 빙글빙글 웃으며 눈을 찌그시 꼬리를 치던 것은 그만두고라도 방에서 그 알량한 나판떼기를 갖다 부비며 전 서방님하고 살고 싶어요. 웬일인지 전 서방님만 뵈면 괜스레 좋아요. 그래 살아보자꾸나. 전 뭐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집 한 채만 사주시면 얼마든지 살림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이쁜 듯이 팔로 그 목을 얽어들이며 그렇지 않아요, 서방님. 제가 뭐 기생첩인가요? 섹시첩인가? 터발하게. 더욱이 앙큼스러운 것은 나중에 발뺌하는 그 태도였다. 안에서 이 눈치를 채고 아내가 기겁을 하여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낼 때 어멈은 뭐랬던가. 아내보담도 더 분한 듯이 새근거리고 서서는 그리고 눈을 사박스리 흡뜨고는 행랑어멈은 일 시키자는 행랑어멈이지 이러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호령하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고대 자기를 보면 괜스레 좋아서 죽겠다던 년이 딴통같이 아범이 없길래 망정이지. 이걸 아범이 한다면 그냥 안 있어요.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업신여기지 마셔요. 물론 이것이 주인 아씨에 대하여 저의 면목을 세우려는 뜻도 되려니와 하여튼 년도 무던히 앙큼스러운 계집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 밤중에는 자기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술 취한 사람을 되는 대로 잡아 끌고서 행랑방으로 들어간 것도 역시 그년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잘 따져보면 모두가 자신의 불건실한 탓으로 돌릴 밖에 없고 문지방 하나만 더 넘어서면 곱고 깨끗한 아내가 있으련만
그걸 뭘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 곧 창자가 뒤집힐 듯이 속이 안이 곱다. 그러나 이미 엎친 물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째 보려야 어째 볼 엄두조차 나질 않는다. 서방님은 생각다 못하여 할 일 없이 궁한 음성으로 아씨를 넌지시 도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거진 울퉁한 표정으로 여보, 서롱 내가 잘못했다 합시다. 이왕 이렇게 되고 난 걸 노하면 뭐라오? 하고 속 썩는 한숨을 휘 돌리고는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나가라 마라 할 면목은 없고 허니 당신이 날 살리는 셈치고 그걸 조용히 불러서 돈 10원이나 주어서 나가게 하도록 해보우. 당신이 못 내보내는 걸 내 말은 듣겠소? 아내는 아까 윽박질렀던 안갚음으로 이렇게 톡 쏘아붙이긴 했으나 만일 친구들에게 이런 걸 발설한다면 내가 낯을 들고 문밖 못 나설 터이니 당신이 잘 생각해서 해주 하고 풀이 죽어서 빌붙는 이 마당에는 그년에게 그래 괜히 돈을 준담 하고 혼잣소리로 쫑알거리고는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 비위를 긁었다가는 다시 재떨이가 공중을 나를 것이고 그러면 집안만 소란할 뿐 외려 더욱 창피한 일이었다. 아씨는 마루끝에와 웅크리고 앉아서 심부름하는 계집애를 시켜 어멈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어멈도 물론 괘씸하거니와 계집이면 덮어놓고 맥을 못 쓰는 남편도 남편이었다. 그의 본처라는 자기 말고도 수하동에 기생첩을 치가하였고 또는 청진동에 쌀 나무만 대고 드나드는 여학생 첩도 있는 것이다. 꽃같은 계집들이 이렇게 앞에 놓였으련만 무슨 까닭에 행랑어멈은 그랬는지 그 속을 모르겠고 그것도 외향이나 잘났음 몰라도 그 상판대기를 뭘 보고 추해 하고 아씨는 자기가 치른 것 같이 메스꺼운 생각이 안 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란 언제든지 계집이 먼저 꼬리를 치는 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 행랑어멈 인연이 더욱 숭칙스러운 골치라 안 할 수 없다. 처음 올 적만 해도 시골서 살다 쫓겨 올라온 지 며칠 안 되는데 방이 없어서 이러고 다닌다고 하며 궁상을 떨은 것이 좀 측은히 본 것이 아니었던가. 한편 시골 거라 부려먹기에 힘이 덜 들여니 하고 둔 것이 단 열흘도 못 되어 까만 낯바닥이에 분때기를 칠한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치마를 외로 돌려 입는다 하며 휘두르고 다니는 걸 보니 서울서 자라도 어지간히 달아먹은 계집이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을 시켜보면 뒷간까지도 죽어가는 신용으로 하고 하던 것이 행실을 버려놓은 다음부터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걸레질까지도 순순히 하려질 않는다. 그리고 고기 한 매를 사러 보내도 일부러 주인의 속을 태우기 위하여 열나절이 있다가 오는 인연이 아니었던가. 자네 다리는 오곰이 붙었나? 아씨가 하 기가 막혀서 이렇게 꾸중을 하면 저는 세상 없는 일이라도 빨리는 못 다녀요. 하고 시퉁그러지는 소리로 눈기가 실룩이 올라가는 인연이 아니었던가. 그나 그뿐이랴. 아씨가 서방님과 어쩌다 같이 자게 되면 시키지도 않으련만 아닌 밤중에 슬며시 들어와서 끓는 방고래에다 불을 쳐집혀서 요를 태우고 알몸을 구워놓은 인연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벌이를 한다는 그 남편 놈이 더 숭악할는지 모른다. 인연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애뱉다는 자세로 며칠씩 그대로 자빠져서 내다주는 밥이나 먹고 누웠을 그런 배짱이 못 될 것이다. 아씨가 화가 치밀어서 어멈을 불러들여
자네는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리 도도한가? 아프다고 누웠고, 애뱉다고 누웠고, 졸립다고 누웠고, 이러니 대체 일은 누가 할 겐가? 이렇게 눈이 빠지라고 톡톡히 역정을 내었을째 애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아이 별일도. 아씨는 홀몸으로도 일을 안 하시지 않아요? 하고 저도 마주대고 눈을 똑바로 뜬 걸 보더라도 제 속으로 우러나온 소리는 아닐 듯 싶다. 순사가 인구조사를 나왔다가 제 성명을 물어도 벌벌 떨며 더듬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씨는 두 연놈에게 주이어 그 농간에 노는 것이 고만 절통하여 그럼 자네가 주인 아씨 대우로 바쳐달란 말인가? 별 말씀을 다 하셔요. 누가 아씨로 바쳐달랬어요. 어멈은 저로도 엄청나게 기가 막힌지 콧등을 한번 싱긋하다가 애벤 사람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란 말씀이야요. 아씨도 원 심하시지. 하니 니누의 애를 뱉길래 밤낮 그렇게 우자스리 대드나 하고 불같이 고를 팩 내니까 니누의 애라니요 아씨도 그렇게 막 말씀할 게 아니야요. 애가 커서 이 담에 대련님이 될지 서방님이 될지 사람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고 저도 모욕이나 당한 듯이 아씨 못지않게 큰 소리로 대들었다. 아씨는 이 말에 가슴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그만 뜨끔하였다. 터놓고 말은 없어도 년의 어투가 서방님의 애일지도 모른다는 음흉일이라마는 서로 그렇다면 실제 지금쯤은 만삭이 되어 배가 독같이 불러야 될 것이다. 부른 배를 보면 대딸밖에 안 되는 쥐새끼를 가지고 틀림없이 서방님 애인 듯이 이렇게 흉중을 떠는 것을 생각하니 곧 달려들어 뺨한 대를 갈기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일변 후회될까 하여 가슴이 죄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오늘은 인연을 대뜸. 아씨는 이렇게 맘을 다부지게 먹고 중문을 들어서는 어멈에게 매서운 시선을 보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얼러 딱딱거렸다가는 더욱 내보낼 가망이 없을 터이므로 결국 좋은 소리로 여보게 자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좀 못하나 하고 점잖이 기침을 한번 하고는 자네더러 나가라는 건 나부터 좀 섭섭한데 말야. 자네가 뭐 밉다든가 해서 내쫓는 게 아닐세. 그러면 자네 대신 딴 사람을 들여야 할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자네도 알다시피 저 마당에 쌓인 저 세간을 보지. 인제 눈은 내릴 터이고 저걸 어떻게 주체하나. 그래 생각다 못해 행랑방으로 척척 들여 싸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자네 떨어 방을 내달라는 말일세. 그러나 차차 추워질 텐데 갑작스리 나가요? 행랑어멈은 짐작치 않았던 그 명령에 얼떨떨하여 찔쩍한 두 눈이 휘둥그렀으나 그래서 말이지 이런 일은 번이 없는 법이지만 내가 돈 10원을 줄 테니 이걸로 앞다리를 구해 나가게 하고 큰 지전장을 생색이씨 내주면은 글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곧 나갈 수는 없을 거려. 하고 주빗주빗 돈을 받아들고는 좋아라 행랑방으로 삥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씨도 이만하면 내년이 떨어졌구나 하고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마는 단 5분이 못 되어 어멈이 불이 나게 들어오더니 그 돈을 내어 놓으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못 떠나겠어요. 어떻게 몸이나 풀고 한 두어 달 지나야 움직일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어떻게 이사를 해요. 하고 당돌하고 또렷하게 딴청을 부리는 데는 아씨도 고만 가슴이 다시 달룽하였다. 인연이 필연코 행랑방에 나갔다가 서방놈의 훈수를 듣고 들어와서 이러는 것이
분명하였다. 아씨는 더 말할 형편이 아님을 알고 돈을 받아든 채 그대로 벙벙히 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참 지난 뒤에야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방님에게 일일이 고해 바치고 나는 더 할 수 없소. 당신이 내쫓든지 어떻거든지 해보우. 하고 속 썩는 한숨을 쉬니까 오죽 뱅충맞게 해야 돈을 주고도 못 내보낸담. 하고 서방님은 도끼 눈으로 혀를 채인다. 어멈을 못 내보내는 것이 마치 아씨의 말주변이 부족해 그런 듯 싶어서이다. 그는 무언으로 아씨를 이윽히 노려보다가 나가! 보기 싫어! 하고 공연스리 역정을 벌컥 내었다마는 역정은 역정이로되 그나마 행랑방에 들릴까봐 겁을 집어먹은 소리로 큰 소리에 행세를 하려니까 서방님은 자기 속만 부쩍부쩍 탈 뿐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서방님은 이걸로 말미암아 사날 동안이나 밖으로 낯을 들고 나오지 못하였다. 자기를 보고 실적게 싱긋싱긋 웃는 년도 년이려니와 자기 앞에 나서서 멋없이 굽신굽신하는 그 서방놈이 더 능글차고 숭악한 것이 보기조차 두려웠다. 서방님은 이불을 머리까지 들쓰고는 여러 가지 귀신을 손으로 털어가며 끙끙 하고 앓는 소리를 치고 하였다. 그리고 밥도 잘 안 자시고는 무턱대고 죄 없는 아씨만 들볶아대었다. 물이 왜 이렇게 차? 아주 얼음을 떠오지 그래. 어떤 때에는 방에 누가 불을 때렸어? 끓여 죽일 터이야? 이렇게 까닭모를 불평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하였다. 아씨는 전에도 서방님이 이렇게 앓은 경험이 여러 번 있으므로 이번에는 며칠 밤을 새우고 술을 먹더니 주체가 났나보다고 생각할 것이 도리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잘 온전히 못 쓰고 저러나 싶어서 딱한 생각을 먹었으나 그래도 서방님의 몸이 축 갈까 염려가 되어 풍로에 몸을 보신하는 음식, 의의를 쓰고 있으려니까 아씨, 전 오늘 이사를 가겠어요. 하고 어멈이 앞으로 나선다. 아씨는 어떻게 되는 속인지 몰라서 떨떠름한 낯으로 어떻게 그렇게 곧 떠나게 됐나? 네, 앞다리도 다 정하고 해서 지금 이삿짐을 옮기려고 그래요. 하고 어멈은 앞마당에 놓였던 새끼 뭉텅이를 가지고 나간다. 그 모양이 어떻게 신이 났는지 치마 뒤도 여밀 줄 모르고 미친년같이 허벙거리며 나간 것이었다. 아씨는 이 꼴을 가만히 보고 하여튼 알턴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긴 하나 그러나 년이 갑자기 떠난다고 서두는 그 속이 한편 이상도스러웠다. 좀채로 해서 앉은 방석을 아니 털던 인연이 제법 훌훌히 털고 일어설 적에는 여기에 딴속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얼마 후 아씨는 궁금한 생각을 먹고 문간까지 나와보니 어멈네 두뇌에는 구루마에 짐을 다 실었다. 그리고 바구니에 잔세간을 넣어 손에 들고는 작별까지 하고 가려는 어멈을 보고 자네 또 행랑살이로 가나? 하고 물으니까 저는 뭐 행랑살이만 밤낮 하는 줄 아세요? 하고 그전부터 눌려왔던 그 아씨에게 주자 희떡게 노는 짓을 뽑는 것이다. 그럼 사글세로? 사글세는 왜 또 사글세야요? 장사하러 가는데요? 하고 나도 인제는 너만 하단 듯이 비웃는 눈치이다가 장사라니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나? 곱부술집, 잔술집을 할 테니까 한 200원이면 되겠지요. 더는 해 뭘하게요? 하고 너불한 듯 토심스리 내뱉고는 구루마의 뒤를 따라 골목 밖으로 나간다. 아씨는 가만히 눈치를 봐하니
전현이 정령코 200원쯤은 수중에 가지고 희자를 빼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 자기가 뒤란에서 한참 바쁘게 약을 끓이고 있을 때 년이 안방을 친다고 들어가서 오래 있었는데 아마 그때 서방님과 수작이 되고 돈도 그때 주고받은 것이 확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고분고분이 떠날 리도 없거니와 그년이 생파같이 돈 200원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벌써부터 7, 80원이면 사줄 그 신식 의거리 하나 사달라고 그리 졸랐건만 못 들은 척하던 그가 어멈은 하상 뭐길래 200원씩 희떡게 내주나 싶어서 곧 분하고 원통하였다. 아씨는 새빨간 눈을 뜨고 안방으로 부르르 들어와서 그년에게 돈 200원 주었수?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드러누워서 입맛만 다시니 아씨는 더욱더 열에 띠이어 글쎄 200원이 얼마란 말이오? 그년에게 왜 주는 거요? 그런 돈 나에게 못 주? 이렇게 포악을 쏟아놓다가 급기야는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래도 서방님은 입을 꽉 다물고는 대답 대신 끙, 끙 하고 신음하는 소리만 내일 뿐이다. 옥토끼. 나는 한 마리 토끼 때문에 자나깨나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요놈을 얼른 키워서 새끼를 낳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었다. 이 토끼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보물이었다. 몹시 춥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내가 아직 꿈속에서 놀고 있을 때 어머니가 팔을 흔들어 깨우셨다. 아침잠이 번이 늦은 데다가 자는데 깨우면 괜스레 약이 오르는 나였다. 팔꿈치로 그 손을 툭 털어버리고 아이 참 죽겠네. 골을 이렇게 내자니까 너 이 토끼 싫으냐? 하고 그럼 고만두라는 듯이 은근히 댕기고 계신 것이다. 나는 잠결에 그럼 아버지가 아마 오랜만에 고기 생각이 나서 토끼고기를 사오셨나? 그래 어머니가 나를 먹이려고 깨우시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뻑뻑한 눈을 떠보니 이게 다 뭐냐? 조망만 하고도 아주 하얀 옥토끼 한 마리가 어머니 치마 앞에 폭 쌓여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눈곱을 비비고 허둥지둥 다가앉으며 이거 어디서 났소? 이쁘지? 글쎄 어서 났냔 말이야. 하고 조급히 물으니까 아침에 쌀을 씻으러 나가니까 우리 부뚜막 위에 올라앉아서 웅크리고 있더라. 아마 누구 집에서 기르는 토끼인데 빠져나왔나 봐. 어머니는 얼른 두 손을 화로 위에 비비면서 무척 기뻐하였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신당리로 떠나온 뒤로는 이날까지 지질이 고생만 하였다. 이렇게 옥토끼가 그것도 이 집에 네 가구가 있으련만 그 중에서 우리를 찾아왔을 적에는 새해부터는 아마 운수가 좀 필려는 거나 아닐까 하며 고생살이의 찌들은 한숨을 내쉬고 하시었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 딴 희망이 있지 않아선 안 될 것이다. 이런 귀여운 옥토끼가 무사람을 제치고 나를 찾아왔음에는 아마 나의 생활 형편이 차차 필려나 보다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치마 앞에서 옥토끼를 끄집어내들고 고놈을 입에 대보고 뺨에 문질러보고 턱에다 받쳐도 보고 하였다. 참으로 귀엽고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나는 아침밥도 먹을 새 없이 그리고 어머니가 팔을 붙잡고 너 숙이 갖다 주려고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온 복은 남 안 주는 법이야. 인내라 인내. 이렇게 굳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덜렁거리고 문 밖으로 나섰다. 수기를 문간으로 넌지시 불러내다가 이 토끼 잘 길루?
하고 두루마기 속에다 그놈을 꺼내주었다. 나의 예상대로 숙이는 가선진 그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두 손으로 담싹 집어다가는 저도 역시 입을 맞추고 뺨을 대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가슴에다 막 부둥켜 앉는 데는 나는 그만 질색을 하며 그렇게 하면 뼈가 부서져 죽어. 토끼는 두 귀를 붙들고 이렇게 하고 토끼 다루는 법까지 가르쳐주지 않을 수 없었다. 허라는 대로 두 귀를 붙잡고 섰는 수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는 이 집이 내 집이라 하고 또 수기가 내 아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였다. 수기가 여자 양말 하나 사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그래라고 승낙한 지가 달장근이 되련만 그것도 못하는 걸 생각하니 내 자신이 불쌍도 하였다. 요놈이 크거든 짝을 채워서 우리 새끼를 자꾸 받읍시다. 그 새끼를 팔고 하면 나중에는 큰돈이. 그러고 토끼를 쳐들고 앞만 들여다보니 대체 순놈인지 암놈인지 분간을 모르겠다. 이게 저기 근심이 되어 그런데 뭔지 알아야 짝을 채지 하고 혼자 투덜거리니까 그건 인제 수기는 이렇게 낯을 약간 붉히더니 어색한 표정을 웃음으로 버무리며 나중 커야 알지요. 그렇지. 그럼 잘 길루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한 번씩 토끼 문안을 각오하였다. 토끼가 나날이 달라간다는 수기의 말을 듣고 나는 퍽 좋았다. 요새도 잘 먹어? 하고 물으면 네, 물찌꺼기만 주다가 오늘은 배추를 주었더니 아주 잘 먹어요. 하고 수기도 대견한 대답이었다. 나는 이렇게 병이나 없이 잘만 자르면 다 되려니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르랴 수기가 인제 막 뛰어다니고 똥도 밖에가 누구 들어와요. 하고 까만 누나를 뒤굴릴 적에는 아주 훤칠한 어른 토끼가 다 되었다. 인제는 짝을 채줘야 할 터인데 하고 나는 돈 없음을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돈을 변통할 길이 없어서 내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잡힐까? 그러면 뭘 입고 나가나? 이렇게 양단을 망설이다가 한 닷새 동안 토끼에게 가질 못하였다. 그러나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어머니가 금철 어맵게 들으니까 수기가 그 토끼를 잡아먹었다더구나 하고 역정을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우리 어머니가 싫다는 걸 내가 딜이 졸라서 한번 수기네한테 통혼을 넣었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있었다. 겉으로는 아직 어리다는 것이나 그 속살은 돈 있는 집으로 딸을 내놓겠다는 내숭이었다. 이걸 어머니가 하시고 모욕을 당한 듯이 그들을 극히 미워하므로 그럼 그렇지. 그것들이 짐생 구여온 줄이나 알았겠니? 그래, 토끼를 먹었어? 나는 이렇게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암만 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제 손으로 색동조끼까지 해입힌 그 토끼를 설마 수기가 잡아먹을 성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기를 불러내다가 그 토끼를 좀 잠깐만 보여달라 하여도 아무 대답이 없이 얼굴만 빨개져 서 있는 걸 보면 잡아먹은 것이 확실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놈의 계집애가 나에게 벌써 마음이 변한 것은 넉넉히 알 수 있다. 나중에는 같이 살자고 우리끼리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면 내가 위하는 그 토끼를 제가 감히 잡아먹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한참 토끼 눈으로 노려보다가 토끼 가질러 왔소. 내 토끼 도르내소. 없어요. 수기는 거반 울 듯한 상이더니 이내 고개를 떨어치며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하고는 무안에 취하여 말끝도 다 못 맺는다. 실상은 이때 수기가
한 사날 동안이나 밥도 안 먹고 대단히 앓고 있었다. 연초 회사에 다니며 벌어들이는 딸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앓음으로 그 아버지가 겁이 번쩍 났다. 그렇다고 고기를 사다가 몸보신 시킬 형편도 못 되고 하여 결국에는 딸도 모르게 그 옥토끼를 잡아서 먹여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속은 모르니까 남의 토끼를 잡아먹고 할 말이 없어서 벙벙이 섰는 수기가 다만 미웠다. 뭘 못 먹어서 옥토끼를 하고 다시 옥토끼 내놓우 가져갈 테니 하니까 잡아먹었어요. 그제서야 바로 말하고 언제 그렇게 고였는지 눈물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음인지 허리춤을 뒤지더니 그 지갑, 우리가 둘이 남몰래 약혼을 하였을 때 금반지 살 돈은 없고 급하긴 하고 해서 내가 야시에서 15전 주고 사놓고 다니던 돈지갑을 대신 주었는데 그것을 내놓으며 새침이 고개를 트는 것이다. 망할 계집애, 남의 옥토끼를 먹고 요렇게 토라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허나 여기서 더 짓거렸다가는 나만 앵한 것을 알았다. 수기의 옷가슴을 부랴사랴 헤치고 허리춤에다 그 지갑을 도로 꾹 찔러주고는 쫓아올까봐 집으로 힝하게 달아왔다. 지가 내 옥토끼를 먹었으니까 암만 즈 아버지가 반대를 한다더라도 그리고 지가 서로 마음이 없더라도 인제는 할 일 없이 나의 아내가 꼭 되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이불 속에서 잘 따져보았다. 그 옥토끼가 나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동물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인제는 틀림없이 너는 내 거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